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나갔나요, 지금? 그럼요. 예. 다시 하실래요?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믿을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왔다. 네, 되게 크죠? 자,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목소리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쩐 일이세요? 뭔 일? 왜? 학생이 되고 싶으셨나요, 갑자기? 남자 학생이? 제가 이 디자인을 좀 동경하는 디자인이어서 못 입어도 갖고 입고는 싶어서 샀는데. 동경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입을 것 같은. 그쵸. 네. 근데 항상 그 남자 교복이 좀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갖고 입고 싶어 샀는데 더 추워지면은 못 입겠구나 싶어서 한번 입어봤어요. 밤이라 보는 사람도 없고.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추가 장난 아니에요. 그게 막 징 박힌 장갑도 낄 것 같은데. 겨울이 오면 한번 생각해보죠. 네. 가죽으로 감은 일본 칼을 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가죽 옷은 안 입어요. 아니, 왜 일본 칼 보면. 예. 칼집 대신. 사무라이 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말잖아요. 그렇죠. 칼집도 가죽으로 된 것들이. 그래요? 팔아요. 예. 그런 걸 팔아요? 예, 어떻게 하세요? 식도 여러 개를 이렇게 보관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기자님 참 특이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갖고 다니면은 소유자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요리사들을 위해서. 예. 그렇군요.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고요. 시경 씨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너무 오랜 시간 못 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니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기 와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부산은 잘 다녀오셨고요. 예, 짧게 다녀왔어요. 어땠나요? 올해는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원했던 영화들 예매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는데도 실패했고요. 맛있는 것도 별로 못 먹었고요. 왜? 그러게요. 3박자가 고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해져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산에 빵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갈 때마다 떨어졌더군요. 그것도 못 먹고 오고. 완전 그냥 안 좋은 게 겹쳤군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좀 운이 좋지 않은 애인 것 같아요.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올해는 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올해 전체가 좀 힘들어요? 예, 올해 좀 힘든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왜? 석 달 정도 남았나? 예. 혹시 그런 것도 믿으시나요? 이렇게 뭔가. 삼재 이런 거요? 사주팔자 이런 거. 그런 건 안 믿는데요. 네. 대체로 홀수해가 짝수해보다 조금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돼요.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유는 몰라요.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저 자기의 재능을 의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죠. 특히 뭔가 창작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 전 창작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시경 씨도 그런 적이 있나요? 뭘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맨날 그렇게 창작하시면서. 제 기사가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허구라는 뜻인가요? 아니 참 아시면서 이렇게 너무 겸손하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해도 시경 씨는 정말 아티스트잖아요. 제가요? 그럼요. 네, 그럴 때가 있나요? 좀 막힐 때가 있죠. 하다가 잘 안 될 때, 나는 그러다가 되게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게 주로 작곡의 면에서 오나요? 아니면 퍼포먼스, 그러니까 공연에 이렇게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럴 것에 가창에 대해서 오나요? 갑자기 김혜리의 음악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게스트가 되는 분위기로. 뭐든 막힐 때 오죠. 네. 다른 분야 예능 프로그램 나갔을 뭐가 때도. 됐던 간에, 내가 맞지 않나. 게다가 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니까, 신경 쓰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가 딱 그런 내용인가요? 우리 영화 아니고 우디 앨런 영화인데요. 네. 오늘 영화의 주인공은 우디 앨런. 예. 너무 오래 뵙다 보니까 정이 들어왔나 봐요. 그죠. 약간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세금 내듯이 영화를 꼭 1년에 한 편씩 만드시니까 이제 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의 어떤 화법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철학은 자기는 위대한 예술가는 아닌데
많이 만들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겸손하신 거네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좀 정다운 면이 있어요. 아 나왔구나 또 보러 가야지 막 이런 거. 근데 이 주인공은 극작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디 앨런 감독이 약간 동일시를 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어떤 자신의 연극 한 편을 써서 직접 연출까지 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자기 재능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인생 행로도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브로드웨이를 쏴라. 분명 브로드웨이를 뭐 브로드웨이나 슈트 브로드웨이는 아니겠죠. 블리츠 오버 브로드웨이예요. 네, 브로드웨이를 날아다니는 총탄들 뭐 이런 거고 배경이 1920년대고 그런 갱들과 예술하는 사람, 연극하는 예술가들이 같이 나오는 영화죠. 주거를 봐 들어갈까요? 네, 존 쿠삭 좋아하시겠죠, 네. 당연히. 한때는 굉장히 꽃미남 배우 중에 한 명으로 꼽혔었어요. 네.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연기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줄거리 여쭤보죠. 브로드웨이를 쏴라. 그 뉴욕에 아마 그리니치 빌리지인 것 같은데요. 약간 가난한 예술가들이 사는 동네죠. 그래서 거기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 데이빗 쉐인이라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자기는 아직 세상에 발견을 못 당해서 그렇지 훌륭한 예술가다라고 믿고 있어요. 뭐 예술지상주의자들 잘 안 풀리는 예술지상주의자인 예술가 지망생들하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근데 뭐 전에 썼던 작품들은 브로드웨이의 무대에 올리기는 했는데 좀 흥행이 잘 안 된 거예요. 성공을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새로 쓰고 있는 작품 대단한 역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것도 역시 상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작자가 투자자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작비를 못 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고 나서 영화의 다음 시퀀스는 뭐냐면 그 흔한 갱스터 영화의 장면 있잖아요. 그 구덩이 파놓고 상대방들 이렇게 세워놓고 처형하듯이 이렇게 총 막 쏴서 그 안에 떨어뜨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질적인 두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에서 이 두 세계가 곧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또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그럼요. 네.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본 갱들의 보스가 있어요. 네. 닉 발렌티라고. 그러니까 조직의 보스인 거죠. 이 닉 발렌티가 되게 애지중지하고 쩔쩔매는 젊은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다지 재능이 없는데 포부는 굉장히 큰 코러스 걸이에요. 근데 그 코러스 걸로서도 그렇게 재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꿈은 커가지고 그 자리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가 힘이 있고 폭력을 갖고 있는 갱 보스니까 막무가내로 때를 써가지고 아 뭐냐고 나 이러고 있기 싫다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뉴욕까지 온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빨리 캐스팅 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분의 제니퍼 틸리라는 굉장히 개성 있는 여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극중 이름이 올리브예요. 네. 근데 진짜로 우리 뽀빠이에 나오는 올리브랑 목소리가 비슷해요. 아, 앵앵대는군요. 네, 그렇죠. 살려줘요 뽀빠이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칠판에 철침 듣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아가씨의 또 다른 특징은 약간 후천적 상식결핍증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노력을 안 했던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큰맘 먹고 이따만한 흑진주를 선물을 해주면은 흑진주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서 뭐냐고 이게 진주는 하얀 거 아니냐고 이거 상한 조개가 만든 진주 아니냐고 왜 까맣냐고 막 이런 정도예요. 백치미군요. 약간 백치미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 동안도 계속 뭔가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그래서 한참 보고 있으면 이 여자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제 할렘의 한 클럽에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다그침을 당하고 있던 발렌티랑 그다음에 돈을 못 구해서 안달이 나 있던 이 데이빗의 제작자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를 캐스팅한다는 조건으로 제작비를 대는 그런 호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계약이 성사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극작가가 또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찝찝해하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도 이제 한 번 더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작품은 무대에 올리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된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은 차마 안 되니까 그녀를 이제 조연인 정신과 의사, 굉장히 지적인 배역인데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캐스팅을 하고 대신 그러면 다른 배역이라도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작들이 흥행에 실패를 했지만 연기력 하나는 이제 명성이 높았던 헬렌 싱클레어라는 다이안 위스트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그 여배우를 캐스팅하게 되고요. 이 배우의 모델은 이제 선셋베로라는 영화에 나왔던 노마 데스몬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굉장히 자기가 일상생활에서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제 스팟 조명이 자기한테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네. 일상 회화가 셰익스피어 대사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여배우고요. 다이안 위스트라는 이 역을 연기한 배우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소개드리면 금방 아시고 가위손에서 위노나 라이더 어머니로 나왔고 그 에드워드를 데려다가 보살펴주는 아주머니가 있었잖아요. 예, 그 배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남자 배우도 약간 좀 체중 조절이라든가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왕년에 좀 날렸던 그런 배우를 좀 튼튼하게 캐스팅을 해서 캐스트가 구성되고 연습하고 리허설에 들어가게 되죠. 노래 듣고 와서 네, 그래요. 줄거리 해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곡은 듀크 헬링턴이에요. 네. 원래 우디 앨런 하면 여러분 다 굉장히 빅밴드 재즈랑 클래식을 주로 좋아하죠. 자기 영화에 쓰고 있다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아닌데요. 스윗 앤 로다운이라고 상당히 훌륭한 쇼펜 주연의 우디 앨런 영화가 있어요. 음악가가 주인공인. 네. 그 영화에 들어갔었던 명곡, 이건 다들 아시는 명곡이죠.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자, 듀크 헬링턴의 I Don't Mean a Thing. 예. 듣고 들어옵니다. 스럽네요. It don't mean a thing이군요. It 네.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예, 라임을 맞춰서. 스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 예, 얘기하시죠. 자꾸 이렇게 은밀한 소리 내시기, 있기 없기? 없기. 얘기를. 이런 거 하시면 듣는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유희열 씨 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 예, 꼭 만나고 싶다고, 김일 기자님. 너무 좋다고. 못 믿겠어요. 말만 그러시고.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음악만 듣는 게 가장 유희열 씨는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재미는 있는데요. 이미지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어져. 그러니까. 네. 근데 이미지 자체도 그렇지 않나요? 말이 아닙니다.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TV를 하시지만 예. TV와도 완전 다릅니다. 또 한 단계가 있군요. 예, 그럼요. 깜짝 놀라십니다. 더욱 알고 싶네요. 안 돼. 자. 예,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네. 이제 공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극작가가 이제 데이빗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일지를 쓰기 시작하죠. 네. 리허설 일지를. 근데 정말 그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천태만상 에피소드가 만발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대박 사건은 이 올리브가 연기를 너무 정말 못하니까. 어처구니 없이 못한다는 거죠. 팔꿈치로 연기한다 그러죠.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예, 발도 아니고. 예. 둔한 부분이잖아요. 제일 감각이 없는 예. 부분. 새로 배워야겠네. 예. 근데 그 대사를 잘 못 외우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걸 못 외워요. To be or 그다음에 못 외워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있잖아요. 진짜? 근데 to be or 다음에 못 외우는 거예요. not to be를. 그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웃긴 거는 이쁘긴 해요. 시경 씨는 안 이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쁜 사람이 안 나온 걸 보니까 안 예쁜 거 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남자친구인 마피아 보스도 만만치 않게 무식해가지고. 그렇겠죠. 네, 분장실에 와서 그 투비 not to be 좀 잘 쳐줘라고 상대 배우가 햄릿에서 온 대사잖아라고 얘기하고 가니까 네.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 막 질투하면서 햄릿이란 놈이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러는 거죠. 자기 여자친구가 보는 남자인 줄 알고 뭐 이런 식이고요. 약간 그 조직 폭력
네. 관련 영화에 항상 나오는 상투적인 그런 상투어죠.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데이빗이 작가가 자기가 동경해 왔던 그런 대스타 여배우하고 연상이지만 일하게 됐잖아요.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막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각본도 고치고 잘 보이려고 하다가 왜 그런 명성에 대한 동경이 약간 사랑으로 변질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래를 자기 여자친구 같이 사는 여자친구 있는데도 몰래 바람을 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감시를 피해서 올리브가 주연 남자 배우 아까 약간 폭식증이 있는 있다 그랬죠. 그분하고 또 사귀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사 분량 갖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배우는 여배우 3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안 위스트하고 그다음에 제니퍼 틸리, 올리브를 연기하고 있는 제니퍼 틸리하고 그다음에 트레이시 울만이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이 캐스트 중에 이 세 여배우의 연기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고 특히 올리브를 연기하는 그 제니퍼 틸리의 연기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생각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 후보에 2명의 후보를 올렸어요. 다이안 위스트하고 제니퍼 틸리하고. 근데 결국 다이안 위스트가 수상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영화에서 최고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올리브를 경호도 하고 그다음에 배우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다른 남자 안 만나나 감시하라고 그 닉 발렌티가 부활을 하나 붙여주거든요. 그게 바로 치치라는 갱이에요. 체즈 팔민테리가 연기하는. 체즈 팔민테리는 여러분 유주얼 서스펙트에 나왔던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전혀 무식하고 폭력만 쓸 줄 아는 줄 알았던 이 치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도 연극 연습을 많이 보고 대사 연습 상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극에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리허설을 하다가 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거예요. 배우들이 자기 캐릭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왜 얘가 이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재미도 없고 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뒤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던 치치가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뭐 먼저 이 A와 B를 헤어지게 하고 C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그러면 되지라고 딱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침묵이 잠깐 흐른 다음에 모두가 굉장히 쌍수를 들어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아예 문외한인 네안데르탈이라고 놀렸던 그런 아무것도 몰랐던 줄만 알았던 사람한테 조언을 받고 그게 다른 동료 아티스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 제니퍼 틸리 찾아냈고요. 상당히 부담되는 목소리 갖고 있는. 그죠? 네. 여기 나왔네요. 우리 인터넷 드디어 찾았군요. 야, 진짜 어리다, 존 크삭. 저 때는 뭐 이게 영화 94년도 영화고 우리나라에서 96년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약간 다이안 위스트 아줌마도 젊을 때군요. 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제니퍼 틸리는 살이 좀 찌기 전이네요. 제니퍼 틸리는 자매 배우 집안이죠. 맥 틸리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배우는 조금 더 예쁜 역할로 많이 나왔던 배우예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2부, 광고 듣고 2부 가서 그냥 진행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이게 항상 시기를 보고 불안해하면서 시간 조절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럼 광고 듣고 2부에 또 죄송하다 그랬어요.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검정색 매니큐어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듣죠? 오늘 광고 듣죠? 장난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했는데 빨간색 사탕 먹고 오신 거 아니에요? 광고가 왜 이렇게 듣고 싶죠? 키스 음악 들을까요? 자,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MBC FM for you. 네. 유열 씨가 문자가 왔습니다. 김혜리 기자 매력 왕. 그래서 형이 너무 실제로 보고 싶대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깍! 이러고 답이 왔어요. 네. 유열 씨의 깍은 좀 남다르죠. 음성 지원이 되는데요. 예. 우리 얘기가 오늘. 네, 그렇죠? 생방송 맞습니다. 이거 생방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데이빗은 자존심 때문에 펄쩍 뛰지만 이제 다수결로 치치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되고 이런 일이 거듭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는 데이빗 쪽에서 막힐 때마다 조언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천재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배운 건 없지만 나는 막
뭐 영문과에서 온갖 교수와 뭐 그 문호들을 다 섭렵하고 공부를 했는데 겨우 이건데 이 사람은 뒤에서 신문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게 너무나 그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재능이구나라고 좌절을 하게 되죠. 인정을 하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치치 쪽에서 점점 연극에 사로잡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끔씩 마이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작품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데이빗 마음 상하고, 네. 우리 연극이지, 뭐 이러면서, 네 연극은 아니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부터. 근데 이제 사로잡힌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점점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죠. 집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리브랑 대사 연습하다가 올리브가 대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막 분노하고 치치가. 원래 그냥 보디가드였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원래는 올리브랑 바람핀 그 남자 배우를 가차없이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스가 붙여준 경험이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죠. 그렇죠. 네. 달콤한 인생처럼 이런 건데 그 바람핀 배우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원래 내가 사전 경고 이런 거 모르는 인간인데 주연 배우가 잘못되면 우리가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봐준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내 연극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공연이 뉴욕부터 안 올라오고 보스턴부터 이제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고 올리브도 진짜 무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올리브가 이 연극을 망치고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여자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연극을 망치고 있으니 예술을 망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연극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국의 결단,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여자는. 구덩이를 좀 파야겠구나. 구덩이 좀 파야겠구나.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데이빗 쪽에서 아니 지금 웬만큼 흥행이 되고 있거든요. 웬만큼 성공적으로 흥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둡시다.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거꾸로 이 갱이 아니 당신은 그 정도의 적당한 성공에 만족하는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예술을 구원해야 되지 않냐. 연극을 구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런 과격한 선택에는 약간 집안 내력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치치의 아버지가 가난하지만 오페라 광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가수가 하도 노래를 못 불러서 처단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피가 어디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너무 웃겨요. 이제 영화 보는 동안 보면 되게 웃기고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여배우들 연기도 사실 영화 연기 기준에서 보면 좀 과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연극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상하지 않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이 치치 같은 캐릭터도 납득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얘기가 생각났냐면 옛날에 알프레드 히치콕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월트 디즈니가 너무 부럽다고. 배우가 말을 안 들으면 찢어버리면 되지 않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만큼 감독한테 배우는 굉장한 예술적 파트너이기도 하고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어떤 감독들한테는 정말 왼수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히치콕의 일화가 좀 생각이 났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치치가 한 일이 보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물론 그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연극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역이 들어와서 연극은 훨씬 좋아졌죠. 근데 그 보스가 결국 이 자기 부하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여자를 해코지했다는 걸 알게 돼서 처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갱은 예술을 위해서 산화하고 예술가를 자처했던 데이빗은 예술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인생 행로를 바꾸게 되는 그 여자친구한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말입니다. 제가 결말까지 얘기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던데 또 오늘도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안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던가요? 아니요. 저 많이 얘기 들어요. 좀 스포일러 워닝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근데 아니, 식스센스 결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코너는 약간, 스포일러를 감수하고 재밌는 캐릭터를 얘기해 드리는 식으로 다른 프로그램하고 차별화하려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일부러 좀 옛날 영화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감수하고 들어주셨으면 요즘 영화도 좋겠어요. 해주세요. 요즘 영화에서 혹평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1시간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기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제가 터드릴게요, 2시간. 제가 12시 넘어서는 못 트는데요.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3, 4분은 시장님하고 보내는 시간이에요. 저랑 매일매일 하면 지겨우실걸요? 아니에요. 잠깐 볼까요, 미니 메시지? 실시간으로 반응. 안 싫어해요, 이렇게. 이거 봐. 자, 김영민 씨가, 싸이 씨가 성시경님 한국 주량 5위라고 얘기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하는데. 5위밖에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5위 안에 들었었죠, 예전에. 강호동 씨를 이겼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하여튼 싸이 씨가 네. 되게 빅마우스예요. 뭔가 예. 얘기하면서 재밌으면 살이 계속 붙어요. 근데 그렇다면서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 자꾸 이렇게 좌중을 웃기고 싶어서 부풀리게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5위 아닙니다. 6위랍니다. 저도 지금 부풀리고 있어요. 자, 유열 씨가 2시간 당장 트라고. 예. 이거 봐. 그냥 라디오가 참 웃긴 게요. 예. 할 때는 또 힘든데 안 하면 또 이렇게 듣고 있다니까. 심심해. 예, 하고 싶기도 하고 하면 또 힘들고. 자, 요즘 그래도 앨범이 진도가 있으시대요. 정말요? 예. 몇 곡 쓰고 몇 곡 편곡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라디오 그만두신 건데 다들 앨범을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윤종신 씨가 얘기했잖아요. 야, 다 뻥이야. 똑같아. 부지런하면 돼. 똑같아. 예. 어떻게 방송 오면서도 쓸 수 있어. 그분은 너무 다작하셔서. 근데 지금 성대모사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제가 윤종신 씨 박수모사 정말 잘하는데. 물개박수. 네네네. 뒤로 착 빠지면서 의자를 밀면서. 자, 그러면 노래 듣고 바로 캐릭터 얘기할까요? 예, 그러죠. 네, No Doubt Don't Speak 오랜만에 듣네. 이유는요? 이 노래를 고른 건요.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면 이래서 골랐구나 하고 딱 아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굉장히 연극적으로 삶도 그렇게 산다고 한 여배우 있잖아요. 헬렌 싱클레어가 이 극작가 데이빗하고 얘기할 때 데이빗이 뭐라고 말만 하려고 그러면 Don't speak, 그래요? 입술에 검지를 딱 갖다 대면서 Don't speak 딱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의 진실을 털어놓으려 그래도 자기한테 사랑 고백하는 줄 알고 입술에 손을 Don't speak 제발 하지 마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얼굴을 막 쥐어짜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불쌍한 존 쿠삭. 자, No Doubt의 Don't Speak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듣네요. No Doubt의 Don't Speak 함께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거 미니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인가요? 예. 저 고3인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면 술술 풀립니다. 시장님과 기자님의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흐흐. 이래 주셨는데 이 메시지 보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좌절했어요. 네. 얼마나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지. 재미가 정말 없다는 뜻입니다. 미적분이 막 풀리는 거죠. 네. 집중이 되면서. 약간 예전에 그거 뭔가요? 뚜뚜뚜뚜뚜뚜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 그거 우리 네네 뭐지? 공식이죠. MC는 예, 그렇죠. MC 스퀘어. 예. 아니면 공식이니까요. 네. 자, 어쨌건 이동진 기자님도 연락이 왔어요. 역시 내가 물러나길 잘했어. 개메리 짱.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크게 그게 의심되는 바입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캐릭터 얘기하죠. 그러니까 존 쿠삭이 주인공이 아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많은 지금 치치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앙상블 영화라고 보는 편이 맞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감독이 자기의 의식을 이제 투사한 사람은 극작가인 데이빗 쉐인일 것 같고요. 이 캐릭터를 보면은 예술가, 소위 예술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자의 풍자적 시선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이게 다 허영이고 가짜야 그런 건 아닌데 왜 업계마다 행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네네. 근데 그게 뭐 굳이 위선이라는 거 보다도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생기는 어떤 습성이나 허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어느 분야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들을 관찰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이 데이빗 쉐이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작들이 실패한 게 자기 각본은 괜찮았는데 연출한 연출자들이 자기 각본을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바꿔가지고 작품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물론 자기 시나리오 자기가 쓰는 감독님들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체성이 나는 감독이자 작가다 그래서 괜찮은데 제일 좀 위험한 경우가 각본만 쓰는 줄 알고 각본을 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정이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연출도 하게 된 경우에는 자꾸 자기 시나리오나 각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극은 좀 덜하지만 영화 경우에는 시나리오라는 게 보호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감독의 역할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작자가 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있는데 그게 대립을 하고 그 와중에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은 그 시나리오를 원래 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감독의 일이 아니라 연출 과정에서 생겨나는 예측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더 생산적으로 플러스가 되도록 끌어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그렇죠. 이런 것이 감독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쓴 시나리오에 너무 애착이 강한 사람이 그걸 연출하게 되면 다른 요소들 그리고 우연들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닫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은 음악도 마찬가지죠. 좋은 프로듀서라 하면. 그렇죠. 네. 맞아요. 좋은 프로듀서의 역할이 정말. 데이브 포스터 그렇잖아요. 나는 히트를 내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히트를 시켜줄 수 있다고 자기는. 하여튼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예술의 수호자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그렇다고 되게 용감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무서운 뭐 위협이나 아니면은 돈 낸 문제나 이런 게 딱 당면하면은 타협도 웬만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화를 한참 보고 있으면. 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이상을 밀어붙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장면이 처음에 할 수 없이 이 올리브를 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갱 보스의 집에 미팅을 하러 제작자랑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대화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그 제작자랑 이 극작가가 올리브한테 이제 파악을 하려고 뭘 좀 물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무식한 대답이 돌아와요. 그러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뭐라고 네. 확 쏘아붙여 버리고 싶은데 뒤에서 그 갱 보스 발렌티가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고 막 부하랑 통화하는 거야. 다리를 그냥 분질러 버린다 그래. 그렇죠, 그러고, 그리고 다 태워버린다 그래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랬다가 찌그러지고. 그렇죠. 한마디 하려고 그랬다가 찌그러지고. 누구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네. 손가락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러고서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러셨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정크삭이 잘 어울리는 연기네요. 예,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와서 스스로 막 난 비겁한 예술가야 이러면서 막 자학하는 거죠. 그래서 자다 말고 새벽 3시에 그리니치 빌리지 산다 그랬잖아요. 네. 막 창문 열고 동네 사람들한테 난 몸을 팔았어. 그러니까 셀링아웃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난 몸을 팔았어. 나는 매춘부야. 동네 사람들아 나는 매춘부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자괴감에 빠져서 가책을 못 이겨서.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타협계나 하는 경우에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합리화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작자한테 나 진짜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얘를 캐스팅하는 대신에 나는 A라는 배우는 너무 원하거든. 그 사람 데려오면 내가 이걸 타협해 줄게 라는 식으로 자꾸 조건을 걸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네네. 내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았지 이런 식으로. 예. 사실은 하나를 안 받아도 타협을 할 거였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핑계들을 만드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한 얘기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 데이빗 경우는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아주 최상급의 재능을 지니진 않았지만 진짜 재능을 알아보는 신미안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치치가 그랬을 때 끝까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출신인도 뭐 그렇고 네. 나는 공부도 했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인정하잖아요. 딱 솔직하게. 그렇죠. 이 사람이 재능이 있다. 진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무섭기도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이 정도 재능이면 저는 비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뭐 기자나 비평가를 하는 것도. 왜냐면 글은 웬만큼 잘 쓰지만 정말 오리지널한 건 못 쓰고 그렇지만 신미안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남의 직업까지 걱정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이 따로 있죠. 네. 예. 근데 이런 되게 웃긴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치치한테 말로만 자문을 구하다가 이제 그가 당구를 치고 있는데 아예 이제 희곡을 들고 찾아가요. 통째로 자문을 구하려고. 근데 그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치치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거 쓰고 있을 테니까 당신 저기 가서 당구나 치고 있으라고 딱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 상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말만 듣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고쳤는데 그래서 뭐 직접 쓰게요. 막 딱 그러니까 그때 치치 대답이 너무 웃겨요. 아니 왜 내가 우리 학교에 불지르기 전까지는 읽기랑 쓰기는 배웠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의 그 치치의 폭력적인 행적 같은 게 지나가는 대사로 막 나올 때가 있는데 너무 웃겨요, 진짜.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좋아하는 것처럼 계속 막 본인의
본인의 흥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으신데. 저라도 재밌어야 청취자들이 솔깃하실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라디오의 특징인가? 문천식 씨랑 저랑 맨날 고민하듯이. 우린 재미가 없어. 맨날 이렇게 더 웃겨야 돼, 우리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재밌는 게 제3자 입장에서 들으면 재미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 얘기 다 찍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 씨는 진짜 찍을 때 우리 다 뒤집어졌었는데 편집해놓고 보니까 안 웃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데이빗은 사실 이 연극이 되게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거둔 그 세속적인 성공이 곧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그런 경험이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잘 됐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막 다 이래요. 초고랑 비교해서 너무 훌륭하다고. 막 유명한 유진 오닐급의 작가가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꿈나무라고 막 칭찬해주고 드디어 자네 잠재돼 있던 게 터져 나왔구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속으로 비참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소포머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작품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성공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밖으로 작품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작가나 감독 입장에서 그 사람 시점에서 그 경험을 반추해 보면은 그걸 한 첫 번째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의 한계 같은 걸 너무 많이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할 땐 겁도 많이 내고 재는 것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 갖고 있는 원래 약점 같은 게 많이 드러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되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소포머 징크스라는 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예술가가 그걸 극복한다는 얘기가 자기의 결점을 보고 극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나는 예술가가 아니야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그런 좀 이상한 궤적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대사가 나는 예술가거든요. I'm an artist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영화 끝날 때쯤 장면은 난 예술가가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는 장면으로 약간 이상한 수미상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만화가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 예술도 가르칠 수 있나요? 만화도 가르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좋은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일 수도 있다. 그만둬라라고 조언해 주는 거. 혹은 그게 제일 자주 해야 되는 선생님의 의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포기해서 다른 자기 재능을 찾게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예술이라는 게 가르쳐서 어느 경지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천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 버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 어떤 경지를 벗어나는 특별한 거는 사실 가르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일을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조언해 주는 것도 예술 지망생들의 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호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셨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멋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직업으로서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마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하셨겠죠. 예전에 김명석 씨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위로받으려고 저 그냥 딴 일 할까 봐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좋겠다라고. 아니야 넌 이걸 해야지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담배를 권하면서 그게 좋겠다고. 큰일 날 뻔했죠. 대중가요를 움직인 작곡가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역할이 중요해요. 관두라고 하던 인커리지를 하든 간에 그죠? 자, 브로드웨이를 쏴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 영화는 가을도 깊어가고 해서 어울리는 폭력의 역사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을. 자.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폭력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추천곡은 가십의 I Won't Play 준비하셨네요. 오늘 이상하게 다 부정적인 제목의 Don't, Won't 이런 게 많네요. 가십의 I Won't Play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분이 기자님 래퍼 같다는 메시지를. 아웃사이더 속사포 랩은 이동진 기자님 전문인데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